반갑습니다. 저는 부천 범박중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정태영입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수업에 몰두할 수 있는 방법, 요소를 고민하는데요. 저만의 방법은 바로 재미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재미를 위해서 저는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게이미피케이션 수업이란 게임의 요소를 수업에 접목시키는 활동으로 학생들이 수업을 게임처럼 즐길 수 있게 기획한 수업을 의미합니다. 오늘 진행했던 수업, 삼국 주식투자거래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재미만을 좇는 수업이 아니라 이 수업이 역사적인 의미를 갖고 역사적 사고력에 기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는 수업은요, 삼국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미 배웠습니다. 삼국이 성립되고 발전하는 과정까지를 다 배웠는데 그 많은 과정을 흐름을 따라서 선생님이 이해해야 된다고 설명을 했었죠. 흐름을 따라서 이해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오늘 주식이라고 하는 요소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주식이라고 하는 요소를 통해서 삼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도 설명했던 것처럼 여러 나라가 삼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오늘 활동을 통해서 배워볼 텐데, 여러분들 주식이라고 하는 거 평소에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자,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랄까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뭐냐면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거야. 이거를 국가의 성장이랑 연결지어서 오늘 수업을 진행할 건데, 간단하게 말해서 고구려가 발전하면 주식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고요. 백제가 만약에 힘이 약해지면 백제의 주식은 떨어지겠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자, 우리가 그 전에 얘들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얘들아. 보통 친구들이랑 함께 상호 교류하면서 살아갑니다. 선생님 혼자서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잘 살아갈 수 없고, 친구와 함께, 선생님과 함께 교류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은요, 상호 교류야. 우리가 발전하고 싶다고 해서 무작정 발전할 수 있는 모습도 아니고요. 주변 국가의 그런 성장과 세태의 모습에 따라서 발전의 모습이 바뀌거든요. 그런 것들을 참조해서 고민해서 주식 투자 거래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의 승리 조건은 간단합니다. 여러 나라의 주식 상품을 잘 선택해서 최대한 많은 돈을 벌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주식과 다른 거는 선생님이 이미 수업 시간에 다 설명을 했어. 어떤 나라가 잘 나가게 되고 어떤 나라가 언제 힘이 약해지는지 설명을 했으니까 그거를 프린트를 참고해서 분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의 규칙은요, 우리가 주식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주식 거래 시간이 끝나면 주식 거래를 더 이상 할 수 없거든. 그래서 이번 수업도 마찬가지로 주식 거래 시간이 종료되면 더 이상 구매와 판매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제한된 시간 안에 주식 거래를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쌤이 2분에서 3분 정도를 줄 건데 시간이 짧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과 협력을 하셔야 돼요. 한 명은 태블릿 PC를 통해서 주식 구매와 판매를 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프린트를 보면서 어떤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지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협력을 통해서 주식 거래 진행하면 되겠고요. 게임의 운영 팁은요, 거래소는 총 11라운드로 구성되고 라운드마다 힌트가 있습니다. 이 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지금 라운드에 어떤 주식이 올라갈 것 같은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태블릿 PC 다 보시면 10,000원, 50,000원씩 돈을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힌트 교환권도 하나씩 넣어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게임 바로 진행해도 될까요? 좋습니다. 우리 1라운드의 모습은, 일단 1라운드 모습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한나라가 사방의 적을 제압하고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때가 선생님이 거의 3월 달쯤에 설명했던 한나라가 고조선을 멸망시키고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라운드의 주식 가격은 이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낭랑군은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장 힘이 강했었고요. 주변 국가는 성장을 이제 갓 시작했기 때문에 주식의 가격은 그에 따라서 낮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우리 본격적인 게임은 2라운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2라운드부터 여러분들 이제 게임을 시작할 건데 2라운드의 중국의 상황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나라가 원래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강해졌었는데 이때 왕망이라는 인물이 등장해서 한나라를 멸망시키고 신나라라고 하는 걸 건국해요.
그러면서 중국이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 상황에서 어떤 주식이 오를 것 같은지 분석해서 태블릿 PC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3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으면 앞에 나와서 선생님한테 힌트 구매하시면 됩니다. 자, 감이 안 잡힐 수 있는데 감이 안 잡힐 때는 앞에 나와서 선생님한테 힌트를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힌트 구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태블릿 PC 들고 나오시면 돼요. 랜덤이에요. 뭐가 떡상하는지 몰라. 오케이. 여러분들 1분 남았습니다. 1분 안에 주식 구매와 판매를 해주셔야 되고요. 좀 감이 안 잡힌다면 힌트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거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3분 남았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30초 안에 주식 거래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도 우진아 같이 볼 수 있게 좀 돌려서 진행할게요. 1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주식 거래 마무리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라운드니까 선생님이 10초를 추가적으로 주겠습니다. 주식 구매 못 하셨으면 마무리하세요. 자, 여러분들 주식 거래 마감하겠습니다. 앞에 화면 봐주시고요. 자, 2라운드에 중국의 상황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면 당연하게 중국의 영향을 받는 낭랑군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겠죠. 중국이 약해지면 낭랑군도 약해집니다. 그래서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가 부여와 싸워서 승리했고요. 낭랑군이 중국이 약해지니까 같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낭랑군의 반란을 틈타서 주변 국가들은 성장하는 모습 보였고요. 선생님, 낭랑군과 가장 무역을 많이 하는 나라가 있다고 했죠. 어떤 나라죠? 가야연맹입니다. 가야연맹 역시 혼란스러워져서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2라운드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3라운드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라운드의 중국의 상황은요. 중국이 다시 통일되면서 안정기에 돌입합니다. 이전의 혼란이 극복되고 중국의 평화가 왔는데 이게 한반도와 만주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한번 분석해 보세요. 선생님 마찬가지로 3분 드리겠습니다. 자, 힌트 가진 거 쌤한테 돌려주세요. 몇 색인지는 분석하는 거야. 힌트 돌려주세요. 여기 있어. 이거야. 일단 잘 감이 안 잡히면 힌트 구매 적극적으로 하면 돼. 힌트 거기 아이템 거기 보면 있습니다. 쌤한테 가지고 나오면 바꿔줄게. 가지고 나오면 돼. 보유 아이템 있고 이거를 사용 처리 바꿔줄게. 쌤이 하나씩 줬거든 선물로. 자, 여기 하나씩 가져가시면 돼. 랜덤입니다. 이거 바꿔줄게. 자, 여기 하나씩 가져가세요. 하나씩 랜덤입니다. 다 랜덤이에요. 5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분석을 조금 빠르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3라운드가 과연 몇 세기일지 추측하면서 주식 한번 구매해 보세요. 5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3라운드의 중국의 상황은 평화로운 상황으로 바뀌었는데 그러면 약해졌던 낭랑군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안정을 회복하겠죠. 3라운드 한반도와 만주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에는 태조왕이 등장하면서 쌤 태조왕 되게 강조했죠. 게르부 고씨가 왕위 독점했다라는 말은 그만큼 안정화되었다라는 거고 동옥저가 정복당해서 상장 폐지됩니다. 낭랑군이 성장하고 백제와 가야연맹 역시 성장해요. 그래서 결국에 결과는요 이렇게 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산 주식 좀 돈 좀 버셨나요? 4라운드 한번 가보겠습니다. 4라운드 중국의 상황입니다. 한나라가 다시 혼란스러워졌어요, 여러분들. 이때 농민 반란이 발생했는데 그 농민들이 노란 색깔 두건을 썼어. 이게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말했던 황건적의 난이었죠. 황건적의 난이 발생할 때 어떻게 됐을까요? 4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시간 좀 타이트하게 2분씩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힌트 구매한 거 돌려주세요. 네. 힌트 돌려주시고요. 힌트 가져갈게요. 선생님이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얘들아, 아까 고구려에서 태조왕이 등장했으니까 4라운드부터는 당연히 태조왕 이후 시대겠죠. 그거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0초 남았습니다. 10초 뒤에 거래 마감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4라운드 중국에서 혼란이 발생했을 때 한반도와 만주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당연히 낙랑군 어떻게 될까요? 약해지게 되겠고, 낙랑군이 약해지니까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성장합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낙랑군 쇠퇴는 백제, 신라, 동해의 성장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가야연맹 위기를 겪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는 고국천왕이 등장해요. 고국천왕 등장하면서 고구려의 기틀을 마련했다.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여기 궁금하겠죠? 자,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진정하시고요. 5라운드 가보겠습니다. 5라운드는 지금 중국의 상황 보자면 황건적의 난으로 인해서 중국이 혼란스러워졌다고 선생님이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이때 여러 명의 영웅들이 등장합니다. 쌤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던 유비, 조조, 송건, 삼국지 시대가 바로 이때입니다. 위초고가 건국되면서 일시적인 안정을 누리게 됩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분석해서 구매하세요. 2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15초 남았습니다. 15초 안에 거래 마무리해 주세요. 신라가 사로국입니다. 여기서. 자, 5라운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보겠습니다. 중국의 혼란의 바탕으로 고구려와 부여가 이전 시대에 성장했는데 중국이 안정되면서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 선생님이 지나가듯 얘기했는데 고구려가 수도 함락당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요, 낙랑군이 회복하게 되는데 백제에서는 고이왕 등장합니다. 고이왕 관등제와 관복제 하면서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과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6라운드 가보겠습니다. 6라운드 중국의 상황 한번 볼까요? 중국에서는 이제 위나라의 뒤를 이은 진나라가 중국 통일했는데 곧바로 반란 발생합니다. 우리가 2학년 때 배웠던 내용인데, 정리하자면 지금 중국이 다시 혼란스러운 상황에 빠졌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라운드 2분 드리겠습니다. 돈 많이 벌길 바랄게. 가나요? 30초 남았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 저희 고구려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거래소 시간 20초 남았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 5초 남았습니다. 자, 이제 구매 다 완료하셨죠? 화면 한번 볼게요. 아까 도윤이가 지금 프린트 보면서 분석을 완전 쫙 하더라고. 자, 도윤이의 분석이 맞았는지 6라운드 한번 보겠습니다. 6라운드 중국에서 혼란이 발생했는데 이때 한반도와 만주에서는요, 고구려의 미천왕이 등장합니다. 미천왕 등장해서 뭐 했죠, 여러분들? 낙랑군 점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구려는 엄청나게 성장을 한다라고 말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선생님이 낙랑군과 해상교역을 하면서 성장한 나라가 백제랑 가야 연맹이 있다고 했는데 당연히 좋지 않겠죠. 이때 잠깐 주춤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자, 6라운드 상황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7라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라운드부터 조금 더 여러분들 분석을 강화해야 될 것 같아요. 이때부터는 정말 이제 복잡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만리장성 북쪽에 흉노족과 선비족이라고 하는 유목민족이 만리장성을 넘어서 중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평화로운 상황일까요? 혼란스러운 상황일까요? 혼란스럽겠죠. 외부의 적이 쳐들어왔으니까요. 이 시대가 5호 16국 시대라고 하는 건데 중국은 가장 큰 혼란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한반도와 만주에 어떤 상황이 있는지 선생님이 이번에는 좀 넉넉하게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거 이전 시대에 있어요. 미천왕이죠. 백제와 부역. 자, 1분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전 시대에 얘들아 고구려에서 미천왕이 등장했습니다. 7라운드에서는 당연히 미천왕 이후 시대라는 거 추측할 수 있겠죠. 25초 남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거래 마감하겠습니다. 어떤 주식이 좀 올라갈 것 같으세요? 백제? 무조건 백제?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니까 어떤 왕이 등장하죠? 근초고왕 등장하죠. 자,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이전에 미천왕 등장해서 낙랑군 점령했습니다. 7라운드 한반도와 만주의 상황은요. 백제의 근초고왕 등장합니다. 백제의 전성기를 맞이한다고 했었죠. 근초고왕이 어떤 걸 했었냐면 낙랑군이 쇠퇴하면서 해상교역로 없어졌어. 이거를 부활시키려고 했던 게 근초고왕입니다. 근초고왕에게 가장 큰 적수는 고구려였죠. 그래서 고구려와 싸웠는데 고구려한테 승리했죠. 심지어 고구려의 국왕이었던 고국원왕 죽였습니다. 백제는 올라가고요. 고구려는 약해집니다. 그리고 백제의 해상교역로 계획에 가야까지 포함되면서 가야도 강해지는데 결과는요 이렇습니다. 중간 점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5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돈을 불렸는지 보겠습니다. 민서팀 140만 원으로 1등이고요. 정은이팀 36만 원으로 지금 7등인데 여러분들 100만 원만 넘겨도 잘하는 거야,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최대한 내가 분석 잘해서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 더 불릴 생각하시면 됩니다. 8라운드 진행하겠습니다. 8라운드 중국의 상황은요. 56국 시대가 됐는데 이 시대를 통일하는 국가가 등장해. 전진이라는 나라인데 통일할 뻔했는데 거의 문턱에서 실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중국은 다시 분열됩니다. 정리하자면 중국은 계속해서 혼란의 시대입니다. 자, 선생님이 이번에 2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거래 시작할게요. 자, 여러분들 진정하시고요.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전의 상황에서는 어떤 왕 등장한다고 했었죠? 근초고왕 등장한다고 했었죠. 그 이후 시대 어떻게 되는지 한반도와 만주 상황 보겠습니다. 고구려에서는 소수림왕 등장해서 고국 원왕 때 위기를 겪었던 거를 어느 정도 극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왕 등장하죠? 광개토대왕 등장하죠. 선생님이 수업 때 얘기했던 것처럼 광개토대왕의 광개토는 영토를 넓게 넓히다라는 뜻이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점령하기 시작해. 특히 어디를 공격하냐면 백제와 가장 근접했던 가야 연맹을 공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둘은 약해지고요. 신라에는 뇌물왕이 등장하는데 광개토왕의 도움으로 성장하게 되죠. 그래서 결과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지금 중간 점검 보여드릴게요. 민서팀은 620만원, 서희팀은 73만원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9라운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화면 한번 봐주세요. 9라운드의 중국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중국의 북쪽에는 유목민족이 계속 들어와 있었는데 이들이 세운 부기가 있었고요. 남쪽에는 중국 사람들, 즉 한족이 내려가서 국가를 세우는데 순서대로 송제, 양, 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북쪽에는 유목민족, 남쪽에는 한족이 건국한 이제 남북조 시대가 지속된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어떤 주식이 올라갈지 분석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시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혹시 시간 더 필요하신가요? 자, 보겠습니다. 9라운드 결과를 한번 볼 건데 지금 9라운드 이전 라운드에서 광개토대왕 등장했습니다. 고구려의 운명은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왜 올라갈까? 장수왕이 남아있죠. 9라운드 보겠습니다. 장수왕이 평양으로 천도한 다음에 한성을 함락시키면서 남진 정책 실시했었죠. 그래서 한성 함락시키고 백제가 위기를 겪습니다. 이때 가야 연맹은 광개토대왕의 공격으로 금간가야가 쇠퇴했었는데 대가야를 중심으로 다시 집결하면서 세력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결과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진정하시고요. 우리 10라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라운드의 중국의 상황 한번 분석해 볼게요. 북중국 왕조의 북이라는 나라가 아까 있다고 했었죠. 유목민족이 세운 나라. 그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면서 지금 중국은 세 개의 나라가 같이 있는 혼란스러운 상황이 지속됩니다. 이런 혼란을 틈타서 만주와 한반도의 국가들은 안정기를 누리게 되는데 자, 10라운드 주식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2분 드리겠습니다. 네. 고구려 썼으면 잘한 거 아니야? 네, 근데 저기 뭐야? 국제 아직도 있네? 네. 아, 너 재미 좀 봤구나. 입니다. 자, 10라운드 어떤 상황이 지속되는지 볼게요. 장수왕이 등장한 다음에 고구려 계속해서 전성기 유지했을까요? 네, 니오. 네, 10라운드 한반도와 만주의 역사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왕위 분쟁으로 혼란이 발생했고요. 백제에서는 성왕 등장했습니다. 개혁을 통해서 다시 중흥한다 표현하는데 성장하게 되고요. 신라에서는 지증왕과 법흥왕 등장하면서 굉장히 성장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결과는요 이렇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 11라운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11라운드는 선생님이 1분 30초만 줄 거니까 좀 빠르게 분석하셔야 됩니다. 지금 북중국, 잠깐만요. 여러분들 화면 좀 봐주세요. 북중국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혼란스러운 형태가 지속됩니다. 이거 다음 시대에 수나라가 등장해서 통일하게 되거든요. 지금은 혼란이 지속된다는 거 이해하고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챙기세요. 백제와 신라. 그 아이템 어떤 거 살 거야? 여기 바꾸시면 돼요. 네. 자, 30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시간 더 필요한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자, 그러면 바로 가볼게요, 한번. 좀 조기 마감하고. 11라운드 한반도와 만주의 상황은요. 고구려는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백제의 성왕과 신라의 진흥왕이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 빼앗습니다. 근데 여기서 누가 배신했죠? 신라의 진흥왕이 배신했어. 그래서 백제가
되게 위기를 겪게 되면서 백제와 신라의 운명이 뒤바뀝니다. 자,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자, 최종적으로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8,500만 원을 번 민서리 팀이 있고요. 자, 하윤이 팀이 600만 원 벌었는데, 자, 여러분들 100만 원만 넘어도 분석 잘한 거예요.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만 마무리할게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시간을 통해서 중국의 상황에 따라서 한반도와 만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즉 국가 사이에 상호 교류를 한다라는 걸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삼국시대 연표 만들기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냥 강의처럼 듣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면서 활동하다 보니까 머리에 더 잘 남는 그런 재밌었던 수업인 것 같아요. 판서 수업과 달리 이런 활동식 수업을 하면은 더욱 재미있고 새롭게 다가와서 더욱 기억에 잘 남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활동식 수업을 앞으로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수업은 런닝맨의 모의주식 투자 게임에 좀 영감을 받아서 어떻게 이걸 수업에 접목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나온 활동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디 부분에 넣으면 좋을까 고민하다가 삼국의 성장과 발전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고구려가 성장할 때 주식이 올라가고 백제가 약해질 때 주식이 떨어지는 형태로 기획하면 되겠다라고 수업을 기획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활동 자체가 시간이 45분 동안 진행될 때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뭐랄까요, 학생들이 사료 탐구하는 활동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활동을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가능하다면 블록타임제로 진행을 해서 사료 탐구할 수 있는 시간 넉넉하게 주고 학생들끼리 논의할 수 있는 시간도 넉넉하게 줘서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가져가고 싶습니다.